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시놀로지 나스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나스는 굳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요, 지금 와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혹은 사진을 취미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업무와 개인적인 자료가 디지털로 작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히 늘어나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내가 온전히 소유한 네트워크 저장 장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편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유에서 시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처음으로 유그린 나스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확실히 이 시놀로지와는 또 다른 강점과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유그린이 최근 나스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존 나스 유저들의 기대를 한참 웃도는 하드웨어 스펙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DXP 6800 프로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요, 6개의 하드디스크 베이가 있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5 1235U 8기가 DDR5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놀로지가 프로세서 성능에 아주 인색한 것과 비교하면 이거 엄청난 수준이에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네트워크와 연결성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은요, 기본으로 듀얼 10기가빗 포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시놀로지의 경우 훨씬 더 비싸고 많은 하드디스크 베이를 갖고 있는 제품조차도 기본으로 10기가비트 포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이게 추가로 사야 돼. 추가 이더넷 카드를 구입해야 이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그것도 듀얼이라니, 오, 놀라워라. 자, 그리고요, 전면에는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나 있습니다. 이걸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유그린을 다스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의 촬영본을 빠르게 나스로 옮길 수 있고, 특히 편집 중간중간에 프로젝트 파일 전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도 필요한 컴퓨터마다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스에 한 번에 업로드하고 필요한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하면 파일 이동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스는요, 하드웨어 못지않게 운영체제 역할이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유그린의 운영체제인 UGOS 프로는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더 놀랐습니다. 일단 시놀로지 OS인 DSM을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따로 적응하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메뉴 찾고 원하는 설정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시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어요?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운 OS였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잘 준비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기존에 사용하던 시놀로지와 비슷하게 거의 모든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부 접속 관련해서 유그린에서는 따로 전용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시놀로지는요, 시놀로지.me 도메인을 무료로 사용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었잖아요. 유그린은요, 유그린 링크라는 원격 접속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아쉽게도 DDNS 도메인은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데이터 서버로서 활용하기에 좋았다는 얘기 먼저 드리면서 듀얼 10기가빗 포트를 통해서 내부망에서 사용할 때는 네트워크 병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파일 전송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촬영을 마치고 나서 외장 SSD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과정이 없어졌고, 그냥 촬영 원본을 썬더볼트 포트에 연결하고 바로 나스에 넣어서 내부망이든 외부망이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클라우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제가 시놀로지에서도 잘 쓰는 서비스인데, 기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웹하드에 있는 자료를 나스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굳이 나스를 세팅해 두고 이걸 왜 쓰는 거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글 메일을 쓰고 제미나이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구글 드라이브에 생성된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을 하고, 용량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면 그 파일은 백업되어 있는 나스를 통해서 장기 보관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편하게 쓰면서도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유그린의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스에 있는 원본 동영상을 바로 재생하면서 리뷰할 수 있다는 점인데, 편집 중인 뮤직비디오나 친동댕동 영상 같은 경우 이 시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사실 느려. 그래서 로컬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하는 편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그린 나스의 경우 프로세서 성능이 워낙 좋고 또 인텔은 퀵싱크 지원도 하기 때문에 나스에서 바로 트랜스코딩을 통해서 재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업로드하는 4K 영상 기준으로도 버벅임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다시 재생하는 과정 없이 그냥 네트워크 환경만 괜찮다면 바로 볼 수 있는 점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거거든요. 자, 국내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런 하드웨어 성능을 활용하면 플렉스 같은 미디어 서버로 활용하기에도 좋겠죠. 자, 기존에 나스를 쓰고 있다 보니 딱 쓰던 대로 유그린을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10기가빗 환경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듀얼 포트 구성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시놀로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유그린은요,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토대로 데이터 서버뿐만 아니라 미디어 서버 같이 프로세싱 능력이 요구되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램을 최대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가상 머신으로 윈도우나 리눅스를 돌린다면 외부에서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윈도우가 꼭 필요한 작업을 일부 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